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적부심이 조금 전 5시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체포 적부심 결과에 따라서 계속 서울구치소에 남게 될지 아니면 관저로 돌아갈 수 있을지 윤석열 대통령의 미래도 오늘 적부심 결과에 달려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어제는 경호차를 타고 공수처로 출석을 했었고 또 구치소로 들어갈 때도 경호차를 이용했습니다만 앞으로는 호송차를 이용할 걸로 예상됩니다. 달라지는 경호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긴 하루를 보냈던 윤석열 대통령, 이 시각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고 있는 구속 체포적부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법조인인 지금 제가 서울중앙지법을 라이브 현장으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체포 적부심이 어떤 것인지부터 먼저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대통령에 대해서 체포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체포영장은 구속영장과 달리 영장이 발부되기 전에 어떤 피의자에 대해서 신문을 하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먼저 영장을 발부를 하고 피의자를 신병을 확보를 한 이후에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 체포가 부당하다라고 했을 때 체포 적부심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반대로 구속영장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의 청구가 들어갔을 때 먼저 법원에서 판사 앞에서 피의자가 이 구속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먼저 신문을 받고 그 이후에 영장이 발부가 될지 안 될지가 결정되게 됩니다. 지금 현행법상으로는 체포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것, 체포영장이 먼저가 발부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불복할 수 있는 법은 이렇게 적부심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체포영장이 처음 발부됐을 때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의 신청이라는 것도 먼저 하지 않았습니까? 서부지방법원에 이의 신청을 했다가 기각을 됐었는데요. 실상 이의 신청이라는 것은 법에서 정해져 있던 제도는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이게 신청에 대해서 기각이 아닌 각하, 그러니까 본안까지 가지 않는 결정이 나오는 것이 맞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도 나왔었던 게 바로 그런 부분입니다. 결과적으로 대통령 입장에서는 현재 나와 있는 체포영장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정식으로. 근데 또 특이한 것은요. 서부지방법원에서 체포영장이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중앙지법에 지금 적부심 신청을 한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여서 지금 일단은 5시부터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체포 적부심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현정 의원, 지금 서초동이요. 지금 화면에 지금 생중계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만 차벽이 쫙 늘어서 있고요. 지금 어제는 관저에서 또 구치소에서 윤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했던 더 많은 또 시민들이 이번엔 또 서초동에 모여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참 우리 국민들이 이번 사태를 겪으면서 다 법률 전문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저도 참 체포 적부심이라는 이야기는 거의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그동안 구속 적부심은 있었지만, 근데 체포 적부심을 이제 신청하는 것은 결국 체포 영장에 대한 어떤 타당성 여부를 따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중앙지법에서 열렸습니다. 원래는 여기 아마 윤 대통령이 직접 나가서 설명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조금 전 변호인 측에서 일단 윤 대통령이 가지 않겠다는 건데 원래 이제 아마 윤 대통령이 오는 그런 가상을 해서 지금 경찰과 지지 시위대가 계속 이제 그 현장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윤 대통령이 오지 않았기 때문에 아마 뭐 그렇게 큰 충돌은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체포 적부심 성격이 어떤 사안 자체의 어떤 정당성을 따지는 게 아니라 지금 문제는 이제 이 체포가 과연 관할이 지금 공수처가 서울 서부지법에 일단 영장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윤 대통령이 끊임없이 주장한 것은 공수처법에 따라 31조에 따르면 관할 법원은 중앙지법이다. 왜 이걸 서부지법에서 했느냐? 이 문제에 대한 적법성을 따지는 거거든요. 그런 거기 때문에 굳이 대통령이 출석해서 그런 어떤 본질적인 사안이 아니라 관할 문제를 따지는 것은 사실은 뭐 변호인들이 해도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가지 않은 것 같고 또 이렇게 움직이면 대통령이 혼자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경호가 다 움직이고 좀 전에 보였지만 저렇게 지휘자들, 경찰 다 움직이기 때문에 아마 뒤늦게 이제 취소를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게 이제 어떻게 결정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대통령의 어떤 이 과연 다시 돌아갈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다시 이 현재 체포영장 관련돼서 구속영 청구가 이루어지는지 요 문제가 일단 결정이 날 것 같습니다. 서영준 대변인. 지금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대부분의 공수처는 관할 법원이 서울중앙지법이니까 지금까지 공수처가
쳤던 체포영장을 대부분 분석을 해봤더니 거의 10중 8구는 다 중앙지법에 영장을 쳤더라. 왜 이번만 서부지법에 쳤느냐라고 계속해서 줄기차게 주장을 해왔고요. 어쨌든 이번 중앙지법에서의 판단에 따라서 윤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갈 수도 있는 거고요. 안 되면 계속 영어의 몸에서 공수처의 처분을,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데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일단 뭐 이제 윤석열 대통령 측은 어떤 꼬투리라도 잡아서 뭔가 본인들을 방어하려는 논리인 거는 같아요. 근데 서울지방법원이나 서울중앙지법법원이나 거기서 판결에 따라서 국민들이 선택적으로 그 판결을 인정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법원이에요. 그 관할에 대한 부분이고 서부지방법원에 대한 관할의 인정권은 이미 법원에서 내려줬습니다. 이 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하면서 설명을 해줬죠. 그 부분은 공수처의 선택이 법정 영역에서 벗어나지 않다. 그러면 그냥 법원의 결정인 거예요. 예. 서부지법이든 중앙지법이든 법원의 결정을 따르는 게 맞고 그 부분을 따지기 위해서 체포적부심 부분에다가 그 주장도 했을지 모르나 저는 크게 달라질 건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저는 조금 그 법치라는 측면에서 이게 방어권 차원보다는 좀 지나치게 억지 주장들을 하는 면이 있다라는 차원인데 정말 이현종 의원 말씀대로 국민들이 불필요한 법적 지식이 많이 쌓여가는 지금 현상을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강준혜 전 대변인. 굳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공수처가 서부지방법원이 아닌 중앙지법에 만약 영장을 청구했었더라면 사실 이런 논란은 없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을 발부받은 것도 문제라고 얘기하지만 기본적으로 공수처가 영장을 발부받은 것 여기에 대해서부터 문제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란죄에 수사를 할 수 수사권이 없는. 없기 때문이죠. 맞습니다. 수사권이 없는 기관이 서부지방법원에 그 영장을 발부받았고 그리고 저는 그러니까 쟁점이 한 3가지 정도가 될 거라고 봐요. 일단은 이 발부받은 주체가 공수처라는 것. 예. 원래는 경찰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찰이 검찰을 통해서 법원에서 발부받아야 되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두 번째로는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받은 것. 지금 공수처법에 의하면 1심은 서울중앙지법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굳이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받았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는 지금 이번 2번째 영장에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첫 번째 영장에 있어서 그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를 배제하는 조항들이 그 조항을 배제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아마 좀 다퉈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 부분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군사적 비밀이 필요하거나 이런 곳에 있어서는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이 영장을 집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영장 발부 요건이 아니라 집행 요건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데 이러한 조항을 배제할 수 있는 권리가 영장 전담 판사에게 없는데 첫 번째 영장에 그게 들어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위헌적이다 이야기했던 거고 두 번째 영장에 있어서는 이 조항은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그런데 공수처에서 아마도 이 책임자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신경을 썼던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아마 우리 뒤에서 이야기하게 될 것인데 55경비단장의 직인이 찍혀 있는 공문을 만들어내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위조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그러면 이게 만약에 위조가 되거나 직권남용으로서 만들어진 공문이라면 이 공문을 가지고 들어갔던 것, 들어가서 결과적으로 대통령을 체포해오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모두 무효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근데 것이죠. 그런 내용은 나중에 혹시 공수처가 네.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다투면 되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체포영장에 대해서는 많이들 다투지 않습니다. 체포영장은 48시간밖에 구인할 수가 없기 그렇죠. 때문에 예. 보통은 48시간이 지나면 수사기관에서 구속영장 청구를 하고 그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속영장은 실질심사가 있기 때문에 예.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48시간 일단은 버티고 예. 그다음에 구속영장 실질심사에 있어서 거기서 여기에 다투는 대해서 거죠? 문제 제기를 하는데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영장의 그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예. 것이기 때문에 체포적부심부터 신청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최진봉 교수님, 지금 보면 화면에 왼쪽에 저렇게 많은 시민들이 윤 대통령을 지지하는 시민들이 어제 관저에도 있었고 어제 밤에 서울구치소 앞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저렇게 많이 있습니다. 정말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저분들이 굉장히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럴 것 어떻습니까? 그러니까요. 아니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동의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A4 용지 한 장에 편지도 한번 썼었고요. 예. 그리고 마지막에 체포되기 전에 찍었던 영상도 보면 본인을 지지하는 사람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표했어요. 근데 저게
저는 독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어떤 왜냐하면 적에 모인 사람이 모든 국민은 아니잖아요. 예. 국민의 일부이죠.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극우적 성향을 보인다고 저는 생각해요. 적이 나오신 분은 그렇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 사람들의 목소리만 들으면요, 국민 전체의 목소리를 못 듣는 거예요. 대통령은 어느 정당에 소속돼서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됐던 국민 전체를 보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에 대해서 좋은 얘기만 하고 지지한 얘기만 하는 사람은 목소리를 들어가지고 어떻게 그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겠습니까? 비판적 얘기도 듣고 반대한 사람 얘기도 듣고 이러면서 중립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 어제도 뭐 그 관저에 가 있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의 전원도 들어보면 그분들만 생각하고 유튜브를 보라고 얘기하고 이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현장에 대한 또 현실에 대한 제대로 된 판단을 어긋나게 하는 기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 그래서 저는 대통령이니까 그게 무슨 뭐 어느 정당의 대표가 아니잖아요. 예. 그러면 최소한 본인에게 비판적인 입장을 갖거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함께 듣는 그런 모습이 필요한데 그런 예. 모습이 지금은 부족해서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자,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수처를 항의 방문했습니다.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법체계 파괴하는 공수처는 해체하라! 판사 쇼핑 웬 말이냐? 공수처는 해체하라! 무효영장 위법집행 오도우를 체포하자! 왜 이리 공수처가 무리하게 불법적으로 강행할까요? 공수처가 2019년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은 그때 공수처만은 안 된다고 그리도 외쳤던 것입니다. 분명히 하명수사처가 될 것이다. 옥상옥의 기구가 될 것이다. 수사권도 없고 수사 능력도 없는 공수처라는 기관이 현직 대통령을 불법으로 체포해가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어제는 법이 사망 선고를 받은 날로 우리 역사에 기록될 것입니다. 예, 이현정 의원. 지금 체포 적부심을 하고 있는 판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형사 32 단독 소준섭 판사가 맡고 있습니다. 예. 이건 아마 이제 그냥 자동 어떤 배당에서 이제 배당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게 서부지법과 이제 중앙지법 사실 이런 문제인데 지금 사실은 이제 이 판사도 굉장히 부담감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같은 동료 판사가 내렸던 두 차례에 걸쳐서 왜냐하면 서부지법은 지금 영장 전담 판사가 두 분이거든요. 예. 각각 두 분이 다 체포영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됐다라고 판단해야 될 텐데. 그래서 제가 좀 취재를 해보니까 그래서 이 적부심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체포 적부심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용을 잘 안 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같은 판사하고 독립적인 그 뜻인데 상대방 판사가 내린 것에 대해서 내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할 경우에 이게 서로 간에 어떤 좀 직역어떤 침해라든지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대략 이게 인용되는 경우가 그렇게 극히 드물다고 그럽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은. 예. 왜냐하면 이제 일단 체포라는 것은 영장을 발부하기 위한 전 단계의 상황이잖아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관할 문제, 즉 서부지법이냐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공수처법에 보면 31조에 기본적으로 중앙지법이 되어 있지만 또 그 뒤에 문장을 보면 어떤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서 형사소송법에 준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또 주거지로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문제거든요. 그걸 근거로 서부지법은 이제 이 발부를 한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에 대한 이제 지금 여러 가지 어떤 이 논쟁들과 또 이런 것들은 좀 들을 것 같은데. 김용현 전 장관의 접견 허용을 기각한 판사고. 네, 그렇습니다. 아마 뭐 그거는 이제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내란죄 중요임무 종사자의 어떤 핵심 피의자이기 때문에 예. 다른 사람을 만나기 어렵기 때문에 저는 아마 저거는 뭐 기본적인 판결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의외로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뭐 복잡한 법리나 이런 논쟁보다는 결국 이제 판사의 판단에 따른 이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아마 이제 뭐 빠르면 아마 오늘 아니면 내일 중으로 인용이든 기각이든 이유는 얘기해 주겠죠? 그렇죠. 적법한 서부지법이라 하더라도
영장을 발부하는데 문제가 없다 이런 주석은 달아주는 걸까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 문제는 이제 뭐냐면 그렇게 돼서 영장이 청구가 될 경우에 그러면 이번에 또 영장을 서부지법에 할 것이냐 중앙지법에 할 것이냐 예. 이게 또 이제 논쟁의 거리가 돼요. 그렇겠네요. 결국 종국에 가서는 재판 과정에서 그러면 이 적법한 절차였는지 적법한 절차에 따르면 판결에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공소기각이 사유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윤 대통령 측에서는 이게 지금 뭔가 법적으로 계속 이제 문제를 하는 것이 내용보단 절차에 집중하고 그렇죠. 있다. 그런 것이 나중에 어떤 본안 재판에 갔을 때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그렇군요. 때문에 지금 계속 이 사법적인 절차의 단계마다 계속 이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앞서 공수처를 항의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 말고도 이 원내에서도 지도부에서도 대변인도 오늘 한 목소리로 이 서부지법 관련된 또 공수처 관련된 비판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체포영장도 영장 집행 과정도 온통 편법과 불법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공수처법에 명기되어 있는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서울 서부지법에서 체포영장을 받아낸 것부터가 영장 쇼핑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중앙지법에 영장을 청구하려 했다가 잘 안 되니 우리 법 연구회 출신 판사들이 장악하고 있는 서부지법으로 갔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으로 재판을 할 법원에서 압수수색영장, 체포영장, 구속영장을 발부받는 것은 형사법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대통령에 대해서 직접 기소를 못하기 때문에 검찰로 넘겨야 되는데 검찰의 관할이 서울중앙지검의 관할이 서울중앙지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부지원에서 발부받은 영장이 불법 영장이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속영장을 발부받은 것과 재판의 관할을 다르게 한 것은 일반 형사법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예, 강전혜 위원. 네, 제가 아까 오늘 쟁점이 될 것에서 첫 번째가 공수처가 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 이 자체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문제 제기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이 체포영장이 발부가 된 이유는 결과적으로 정당하게 이렇게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도 수사에 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입니다. 그러한 경우에 체포영장이 발부되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해져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공수처의 수사에는 협조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경찰 측에서 수사를 하게 되면 협조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미 변호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한 부분이 있죠. 그러면은 오늘 이 체포적부심에 있어서도 결과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공수처의 수사에 응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인가? 이것이 공수처가 내란죄에 대한 직접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 가지 않은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예, 어쨌든 체포적부심 결과에 따라서 그다음은 순서는 구속영장인데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구속영장은 과연 어디다 칠 것인가. 공수처는 체포영장도 서부지법에서 받았기 때문에 구속영장도 서부지방법원에 할 걸로 그렇게 예상은 되고 있습니다. 48시간 동안 체포 시한이지만 지금 현재 체포적부심이 열리고 있기 때문에 그 48시간 중에 그 시간은 정지가 되기 때문에 조금 더 기한이 더 길어질 수는 있겠습니다.